늦은 봄날의 재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니어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70대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늦은 봄날의 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첫사랑, 그 설렘과 아픔은 세월이 흘러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기 마련이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그런 추억을 간직한 채 70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예상치 못한 재회가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서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에 말이죠.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73살의 박미경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남편과 슬아의 자녀 셋을 두고 평범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은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50년도 더 된 과거,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머니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서울의 한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었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서울의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충청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16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신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본 높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길들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고 하시네요. 공장 생활은 고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일해야 했고 주말에도 격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공들은 힘든 와중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좁은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자고 쉬는 날이면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러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죠. 그렇게 4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20살이 된 할머니는 어느 날 공장 앞 작은 분식집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23세 청년은 근처 철공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늘 가던 분식집이 만석이어서 낯선 청년과 마주 앉게 된 것이죠. 청년은 수줍게 웃으며 같이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할머니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그 분식집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누다가 점차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일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같은 일상적인 말들이었지만 둘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몇 달 후 철수는 용기를 내서 미경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첫 데이트 장소는 명동의 국제극장이었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던 그 떨림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만나 남산을 산책하고 가끔은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는 기술을 더 배워서 작은 공장이라도 차리고 싶다고 했고 미경은 그저 그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그 시절엔 손잡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포옹 한 번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
우연히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도 미경을 만날 생각을 하면 피로가 싹 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미경의 고향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죠. 뇌졸중이었습니다. 미경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되셨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 둘, 그리고 장애를 갖게 된 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장녀인 미경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할지 고민하는 미경에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 집안은 끝이다. 내가 시집을 가야 한다. 당시 시골에서는 딸이 시집을 가면 혼수를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돈으로 남동생들을 키우고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죠. 미경의 어머니는 이미 동네 총각과의 중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철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은 서울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달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철수의 인생을 붙잡아둘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받은 철수는 즉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미경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미경과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안 되네. 자네도 가진 게 없지 않나? 우리 집 형편을 자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철수는 철공소 기술자일 뿐 제대로 된 재산도 없었습니다. 결혼 자금은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따뜻한 형편이었죠. 반면 동네 총각은 비록 나이는 35으로 많았지만 논밭을 제법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철수는 몇 번이고 찾아가 설득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더구나 미경 자신도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마당에 어린 동생들을 두고 자기 행복만 추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둘은 동네 뒷산에 올라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팔자가 이런 거죠. 둘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각자의 인생을 살자고 약속하며 그 후 미경은 동네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경도 남편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편에 철수를 묻어두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아이를 낳아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농사일을 거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문득 철수 생각이 날 때면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다들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미경은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며 더욱 온화해졌고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또 한 번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68세 때였습니다.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미경은 간호하느라 2년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서울로 돌아간 후 2년 뒤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착하고 현명한 여성이었고 철수에게 좋은 아내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철수는 기술을 더 배워 작은 기계 공장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사업은 제법 번창했고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가끔 미경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철수의 아내도 10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철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재회 마이너스 20분. 그리고 작년 봄이었습니다. 미경은 친구의 권유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라도 가지면 외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첫 수업에 갔을 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경은 멈칫했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자리에 앉았지만 그 사람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미경은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김철수 씨 아니세요? 철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을 보는 순간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미경 씨? 네, 박미경입니다. 순간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의 재회였습니다. 젊고 아름답던 두 사람은 이제 주름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인가요? 50년? 네, 52년이네요. 둘은 복지관 옆 공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배우자를 모두 잃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셨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불행하진 않았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애들도 잘 키우고,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은 당신 생각이 났어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가끔 그랬어요. 첫사랑은 정말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특히 미경의 큰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니? 아빠한테도 미안한 마음 없어. 아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했잖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철수의 자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을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결합보다는 그냥 서로의 동반자로 남기로 한 것이죠.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전시회에 가고 가끔은 짧은 여행도 떠납니다. 지난달에는 충청도의 옛집을 함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별했던 그 뒷산에도 올랐습니다. 52년 만에 다시 여기 오네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울면서 헤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지 말미에 할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우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무슨 사랑이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50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첫사랑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일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두 분이 52년 만에 다시 만난 것 자체가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지난 50년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했고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역할을 다한 후에 다시 만나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죠. 하지만 노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의 시선도 있었을 테고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겠죠. 하지만 두 분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십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의 첫사랑이나 이루지 못한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꼭 다시 만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온다면 박미경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희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박미경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 두 분 모두 남은 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2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